점검 실무행정 계산 기출문제를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점검 실무행정에 어떤 계산 문제가 어떻게 기출됐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지 감을 잡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전체적으로 한 8문제 정도, 이 점검 일수 문제도 계산 문제긴 하지만 점검 일수 문제는 요 계산 문제에서는 제외를 시켰어요. 점검 일수 문제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따지면 수용 인원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거는 일단 점검 일수 문제는 약간 실무 문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거 제외한 나머지 우리 전체 24회 중에서 이렇게 계산 기출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설비별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설비별로 처음에 수계소화 설비, 그 다음에 뭐 가스계는 없으니까 수계소화 설비, 그 다음에 뭐죠? 거의 수계소화 설비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연 설비, 그 다음에 소방전기. 뭐 많이 나오진 않았죠.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5회에 점검 실무행정에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문제. 그래서 계산기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측정 방법 넘어가고 계산 문제만 볼게요. 자, 5개 소화전이래요. 5개 소화전. 방수 압력이 75.42 psi일 경우에 방수량은 몇 세제곱미터 퍼 미닛인가를 계산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일단 방수량 구하는 이제 공식을 아셔야 되는 거죠. 방수량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되고, 이 공식에 들어가야 하는 그 수치들 중에서 지금 이제 옥내 소화전, 5개 소화전, 요거에 따라서 그 D값, 이 관창의 요 D값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요 압력 단위를 단위 변환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단위 변환. 그러니까 요 공식, 그 다음에 요 단위 변환할 수 있어야 되고, 자, 5개 소화전 그 관창의 그 구경, 그거를 알아야지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방수량 계산해 가지고 우리 형식 승인에 보면 그 옥내 소화전은 13mm고 5개 소화전은 19mm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이제 형식 승인에 보시면은 별표 1, 형식 승인, 관창 형식 승인 별표 1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25mm 요거는 이제 호스릴 소화전 설비 25mm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옥내 소화전이 자, 방수구 40mm죠. 그리고 65mm는 5개 소화전 또는 연결 송수관 설비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방수량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Q는 0.653 D제곱 루트 P. 자, 여기서 이 D값, 자, D값이 관창 구경이에요. 관창 구경이 자, 옥내 소화전은 최소 12.5m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3mm를 쓰는 거고요. 자, 요게 5개 또는 연결 송수관이에요. 그래서 19mm 짜리를 쓰는 거예요. 19mm. 자, 이 문제는 5개니까 19mm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19mm. 그래서 Q는 0.653 D제곱 루트 P에서 이 D값이 19mm,
19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P 값은, 이 P 값은 압력 단위가 요 공식 상에서 압력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 압력 단위이기 때문에 주어진 압력 단위가 PSI였잖아요. PSI. 이 PSI 압력 단위를 뭐로?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 요 압력 단위로 변환을 한 그 수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 변환을 위해서 1기압에 해당하는 그 압력 단위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떤 압력 단위로 주어질지 모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PSI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기압, 표준 대기압 ATM입니다. ATM. 이제 1기압을 1ATM 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1ATM 1기압입니다. 자,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 이게 이제 중력 단위라는 거죠. 중력 단위. 중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F 아래 첨자. 자,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는요 1.0332 이렇게 되죠. 1.0332. 나중에 우리 계산 이론 정리할 때 그때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킬로그램 포스 퍼, 여긴 제곱센치인데 제곱미터다. 제곱미터다. 요거는 여기다가 이게 그 단위 변환하면 100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만이 위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3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만약에 미터 H2O다. 이건 수두라고 표현하죠. 물기둥의 높이로 했을 때, 물기둥의 높이로 했을 때 1기압의 물기둥 높이 얼마요? 10.332 미터 H2O. 그래서 요 관계가 이제 곱하기 10 하면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은주 기둥이다. 수은주 기둥이다 했을 때, 자, 만약에 미리 HG다. 이게 수은이죠. 얼마요? 760이죠. 760 미리 HG. 이게 만약에 미터 HG다. 그러면은 얼마 차이에요? 10 차이니까 이건 76. 그죠? 센티미터로 했을 때 76. 76 센티미터 HG. 그리고 미터 HG다. 미터 HG는 0.76 미터 HG.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쓰는 단위로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 1기압에 해당되는 파스칼은 101325 파스칼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킬로파스칼로 표현한다 하면은 101.325 킬로파스칼 되죠. 101.325. 그 다음에 만약에 메가파스칼이다. 메가파스칼은 0.101325 0.101325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PSI, 우리 PSI로 주어졌는데 PSI는 1기압은 14.7 PSI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바라는 압력 단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1013.25. 다 이게 이제 10132호, 수치가 다 10132호잖아요. 여기에 소수점만 좀 바뀌어지는 겁니다. 10132호 1013.25 미리바. 그 다음에 바가 있어요. 바는 1. 이것도 1.101325입니다. 그래서 요 수치들, 이 수치들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게 파스칼, 파스칼,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 요 단위가 많이 쓰이고요. 뭐 어떤 단위로 나올지 모르죠. 하지만 주로 많이 쓰는 게 요것도 많이 쓰이고요. 요거는 잘 안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수은주 기둥으로 주어지면 요것도 하시고, 미리바 요것들은 문제 잘 안 나오고, 자 요거 그 다음에 파스칼, PSI 일단 다 하셔야 되는데, 요거 중점적으로 1기압이 이렇게 다양한 압력 단위로 이렇게 나타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단위 변환을 또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단위 변환 어떻게 하냐면, 이게 비례식으로 하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자, 1기압이 그죠? 요걸 보지 말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보죠. 지금 75.42 PSI죠. 75.42 PSI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냐. 자, 1기압에 해당되는 게 얼마예요? 14.7 PSI가 1.0332 kg 포스 퍼 제곱센치인데, 그러면 75.42 PSI는 몇 kg 포스 퍼 제곱센치냐, 이렇게 이제 비례식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자, 비례식으로 이제 양변 곱해주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자 곱해지면 요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PSI고 이것도 PSI죠. 그래서 요게 단위가 이렇게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만 남게 되니까 단위 변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653에 D값이 19가 들어가고, 여기 안에는 이 압력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주어진 PSI 압력 단위를 이런 식으로 해서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로 단위 변환을 해서 계산을, 그 수치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543 리터 퍼 미닛 이렇게 나오고, 지금 방수량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미닛으로 물었기 때문에, 자 요것을 세제곱미터 퍼 미닛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가 않은, 요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 변환도 해야 되는 거고, 1기압에 해당되는 압력 단위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요런 문제가 몇 문제나 나왔냐면 3문제가 나왔어요. 요 비슷한 문제가 17회 또 요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보시면, 자, 연결성수관 설비죠. 연결성수관 설비 방수구에서 방수압력이 72.54 PSI, 이것도 PSI로 주어졌네요. 이랬을 때 방수량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똑같죠. 5회 거랑 거의 똑같죠. 자, 19. 그 다음에 PSI를 1.0332.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 다음 문제가 옥내소화전, 요 다음 문제가 옥내소화전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옥외소화전, 아니 그 연결성소관설비니까 19잖아요. 요거는 앞쪽 거랑 똑같으니까 이게 넘어갈게요. 자, 21일 때 유사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유사한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냐? 자, 옥내소화전 설비예요. 그러면은 몇 밀이에요? 13mm란 말이에요. 13mm. 왜냐면은 위에서 자 봤듯이 자, 옥내소화전 방수구 40mm 이상 배관이 연결되니까 40mm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상 문제를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옥외소화전 연결성소관 설비 65mm 방수구 구경일 때 19mm다. 옥내소화전은 40mm 일 때 13mm다. 저거 25mm. 호스릴이라 그랬잖아요. 호스릴.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만약 문제가 나왔어. 그럼 몇 mm로 해야 돼요? 8mm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이거 관경이 어떻게 되지? 모르면 틀리는 거죠. 만약에 나오면 1.9에 나올 수 있겠죠.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자, 근데 이 문제가 좀 꽈서 냈습니다. 좀 꽈서 냈어요. 자, 일단은 방수 압력이요. 절대 압력으로 줬어요. 절대 압력으로. 지금까지 방수 압력이 계기압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방수 압력이 측정을 했을 때 얼마가 나왔다. 이 여기는 계기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딱 측정한 그 값. 계기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계기압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뭐로 주어졌다고요? 절대 압력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계기압으로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자, 절대 압력은 계기압 플러스 대기압이거든요. 대기압. 그러면 계기압은 피토 게이지로 측정한 그 계기압, 게이지 압력이라고도 하고 계기압. 그러면 대기압에서 절대 압력에서 대기압을 빼죠. 빼야지 이제 계기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꽈서 낸 겁니다. 절대 압력이 2760mHg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또 압력 단위가 수은주기 등으로 mHg로 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1기압에 해당되는 모든 압력 단위 어떤 걸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2760. 그러니까 여기서 대기압을 빼줘야 되니까 1기압에 해당되는 대기압 mHg 760이잖아요. 그래서 2760에서 760을 빼준 요 값에다가 어떻게 해줘요? 이걸 단위 변환을 해줘야 되죠? 단위 변환. 자, 여러분들이 공식을 아까 이제 0.653 Q는 0.653 D제곱 루트 P 이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때 요 P값의 압력 단위가 뭐라고요?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 근데 요즘에는 요게 이제 중력 단위인데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 요걸 잘 안 쓰고 그 절대 단위 파스칼 단위를 많이 써요. 파스칼. 그래서 요게 0.653 D제곱 루트 10P 요런 공식도 있어요. 루트 10P. 요 루트 10P는 뭐냐면 요때의 요 압력 단위는 메가파스칼이에요.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HD를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치 요 압력 단위로 단위 환산하는 게 아니라 0.653 D제곱 루트 10P 요 공식에 집어넣으려고 메가파스칼 압력 단위로 단위 변환을 한 거예요. 메가파스칼. 자, 메가파스칼 0.101325 1기압에 해당되는 압력이 0.10135 메가파스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요건 또 뭐냐, 0.6597은 뭐냐. 자, 이 0.653이라는 요 상수 있잖아요. 요 상수는 0.6597에다가 C값, 유량계수 값이 곱해진 값이 0.653입니다. 유량계수는 통상 0.99예요. 그래서 0.99이기 때문에 아예 0.99를 계산해서 통상적으로 0.653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0.653 D제곱 루트 P 이 공식을 써도 되고 0.6597 CD제곱 여기에다가 0.99 요 값을 넣어서 계산해도 동일하게 0.653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산해도 돼요. 자,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압력 단위가 10P라고 이렇게 이 문제는 이 풀이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풀이를 0.653 D제곱 루트 10P 요걸로 하셔도 되고 0.653 D제곱 루트 P 요 공식을 쓰셔도 된다. 요 압력 차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요 공식으로 쓸 때는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치, 요 공식을 쓰려고 하면 메가파스칼로 그 압력 단위를, 주어진 압력 단위를 변환하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 풀이는 10P로 푼 거예요. 0.653 D제곱 루트 10P. 그래서 이 압력 단위 P를 메가파스칼로 단위 변화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계기압, 절대 압력에서 대기압을 뺀 요 계기압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압력 단위 미리 HG를 메가파스칼로 단위 변환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물어본 값이 세제곱미터/, 요번에는 세크예요. 세크, 미닛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60으로 나눠줘야 되죠. 이게 빠졌네요. 60인데 여기 세크가 빠졌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방수량을 구하라, 그 전까지는 방수량을 구하라 그렇게 끝났는데, 이번에는 유속까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유속은 어떻게 구하나? 자, 유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적 유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유량은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해주면 유량 값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최적 유량이라고 그러거든요. 최적 유량 공식이에요.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해주면 유량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러면 유속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A분의 Q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유량 값을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유속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구한 유량 값, 요것을 단면적이 뭐예요? 노즐 구경이 주어졌죠. 1.3cm. 자, 이거 4분의 파이 D제곱이죠. 자, 여러분들이 단면적 구하는 공식 4분의 파이 D제곱, 이게 원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파이 R 제곱입니다. 파이 R 제곱. 우리 파이 R 제곱 하잖아요. 이게 원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R이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이 직경의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2분의 d 값을 여기서 넣어서 계산하면 이게 바로 4분의 파이 d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경 그 단면적을 구할 때, 직경을 알고 단면적을 할 때 이 공식을 외워두셨다가 바로 이제 써먹으시는 겁니다. 4분의 파이 d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게 4분의 파이 d제곱으로 해서 단면적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속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자, 여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자, 17회 때 계산 문제가 왕창 나왔어요. 요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현 그 문제, 폐쇄력 구하는, 개방에 필요한 힘 구하는 거, 그것도 17회 때 나왔거든요. 17회 때 아주 그 여러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요거는 그 되게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한데 수원의 량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원의 량. 이게 옥내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스프링클러 설비가 저기 그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옥내소화전은 층별로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5개.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는,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한 개 층에 160개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원을 구할 때 옥내소화전 설비 기준 개수,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수원을 구하는데, 자, 모든 수원의 용량 하고서는 저수조 및 옥상수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저수조, 그러니까 지하수조에 저장해야 되는 수원, 그리고 옥상수조에 저장해야 되는 수원, 그거를 이제 다 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안 주어지고 그냥 수원을 구하라 하면은 옥상 수원까지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수조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수원 구하라 하면은 저수조 수원을 구하면 되고, 3분의 1은 여기다가 구해가지고 더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만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수원의 용량을 구해 볼게요. 옥상 수조는 3분의 1 하면 되니까 일단 저수조. 자, 먼저 스프링클러 설비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가 이 n이 몇 개냐,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 표 있죠? 그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 이론 할 때 그거 이제 정리해 드릴 건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판매 시설이 설치되는 복합 건축물 또는 11층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요것은 기준 개수가 30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복합 건축물이죠. 복합 건축물이고 판매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11층 이상이죠. 11층 이상이기 때문에 폐쇄형 그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가 30개가 되는 겁니다. 잠깐. 복합 건축물이고 판매 시설이 있네요. 그러니까 30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옥내소화전은 층별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기준이 바뀌었죠? 최대 2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n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옥상 수원은 3분의 1 이상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커졌지? 네. 그래서 수원의 합계를 구하라 하면 저수조, 옥상수조 다 합쳐지면 됩니다. 이럴 때 수원의 합계를 저수조, 옥상수조 합치는 거지, 그냥 수원을 구하라 하면은 합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저수조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우리가 화재안전 이 문제도 나왔어요. 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제외 기준에 요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실무 그 건물의 실제 층에 천장과 반자, 재질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서는 설치가 돼야 되는 것, 그리고 설치가 안 돼야 되는 것 뭐냐, 요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준을 암기해서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요거를 활용해 갖고 실제 조건에 이제 주어진 그 조건들을 보고, 아, 이거 설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설계 및 시공에도 안 나왔던 문제예요, 여태까지. 예. 이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요게 설계 및 시공에도 안 나왔던 그런 미기출된 문제였는데 점검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점검만 보신 분들은 푸신 분 없을 겁니다. 두 과목 보신 분들은 푸셨을 거예요. 두 과목. 자, 이거를 푸시려면은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수원 구하는 이 공식, 이거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외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실수할 수 있었던 게, 자, 보시면 가지배관 4개에 각각 4개씩 헤드가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총 16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16개가. 그러면은 이게 이 그 공식이 보면요, 헤드 12개, 예, 기준 개수는 12개로 수원을 계산한 거거든요. 16을 저기다 갖다 넣어버리면은 틀리는 거죠. 가지배관 4개에 헤드 3개씩 해서 그 12개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60분이고, 그리고 K값은 이제 여기서 주어졌으니까. 예. 근데 그 설계 및 시공에서는 요 K값이 이렇게 표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 K값을 두 과목 보신 분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K값이 주어지지 않고 수원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점검 실무 행정에 일단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고,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 표를 제 생각에는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점검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루트 10P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P 값이 이제 메가파스칼, 예, 압력 단위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K값 주어졌죠. K값 요거 들어가면 되고, 자, P값 요거 주어졌죠. 요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고 여기에 요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두 과목 보신 분들은 너무나 쉬운 문제였는데, 점검만 보신 분들은 이거 안 해오신 분들, 모르신 분들 태반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17회 때 나왔어요. 아까 17회 때 뭐 그 옥내 수화전하고 스프링클러 설비 그 겸용, 예, 그 문제가 나왔었고, 또 그 해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 먼저 뭐 계산 문제 내려고 작정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자, 그래서 요것은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 모의고사 때 한번 냈었죠? 예, 기출되었던 문제 냈었습니다. 요거 이제 계산 공식을, 예, 출입문 구하는 그 계산 공식 외워서 주어진 조건들 넣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죠. 자, 그래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전체 힘, 토탈 힘을 어떻게 구하냐면 도어 체크의 저항력. 자, 이 방화문이기 때문에 문이 저절로 닫힌단 말이에요.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압력이, 공기의 압력이 문에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차압이 방언에 미치는 힘, 요 두 개 값을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도어 체크 요 저항력 아마 주어졌을 거고, 차압이 방화문에 미치는 힘 요거를 이제 구하는 게 관건인데, 자, 요거의 공식을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자, 차압이 방화문에 미치는 힘은, 자, E의 W-D인데, 자, W는 출입문의 폭이에요. 그리고 D 값은 출입문 손잡이와 벽과의 거리, 여기 이제 벽이고 출입문 손잡이죠. 요 거리를 D라고 합니다. 그리고 K의 D 값은 상수인데 보통 주어지지 않으면은 1이고, 그 다음에 자, 델타 P 요거는 압력 차이, 차압, 그리고 왜 A 값은 출입문의 면적, 그리고 W는 출입문의 폭. 요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도어 체크의 저항력은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값을 더하면 그게 우리가 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힘이 저렇게 되는데, 그러면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의 차이, 우리가 법정 그 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이 110N 이하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힘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힘의 차이는 13.5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닥수 문제가 나왔어. 가닥수, 이게 소방전기 문제인데, 소방전기 점검 실무행정에 가닥수 문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21회 때. 그래서 점검 그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이제 가닥수거든요. 가닥수. 자, 그래서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그래서 기본 여러분들이 설비별로 가닥수를, 그래서 준비작동식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과 니은. 기억은 여기죠? 기억이 어디요? 기억이 1번. 자, 여기죠. 자, 여기는 뭐예요? 말단이죠, 말단. 감지기. 말단은 자, 네 가닥입니다. 네 가닥. 말단과 루프가 네 가닥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교차하려기 때문에 8가닥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 나중에 또 저희가 계산 이론 정리하면서 그것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송배전식인 경우는 몇 가닥이 되는지, 요거 이제 교차회로이기 때문에 말단은 이제 네 가닥이 되는 거죠. 회로 둘, 공통 둘. 그 다음에 니은은 2. 자, 여기 자, 프리액션 밸브와 자, 수동 조작함 사이에 그 간선 수는 네 가닥인데, 자, 공통,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 템퍼 스위치. 자, PS, SV, T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닥. 그 다음에 사이렌은 두 가닥이죠. 디귿. 그리고 리을은 요 4인데, 바로 자, 이 수동 조작함과 이제 중계기 사이에 요 간선은 어떻게 되냐? 준비작동식은 기본 8가닥입니다. 8가닥. 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감지기 교차율이니까 AB, 그 다음에 사이렌선, 압력 스위치, 솔레노이드, 템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 8가닥. 그래서 설비별로 이 가닥수 요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게 나온 관계로 또 다른 설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스 개소화 설비 뭐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이거는 이제 법령 관련된 계산 문제다. 요건 예상 문제였거든요. 수용인원, 예전에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쓰라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것이 계산 문제로 나올 것이다. 계속 우리 이제 예상 문제였는데 작년에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용 인원 산정 방법, 뭐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 다 외우고 계셨을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로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자,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많이 복잡한 계산 문제가 많이 복잡한 그런 계산 문제는 안 나왔잖아요. 설계 및 시공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처럼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거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됐던 거 여러분들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제 설비별로 많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이제 수계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수원, 그 다음에 뭐 토출 양구하고 전동기 용량구하고 요렇게 그런 문제들, 가스계 소화 설비는 여태 이제 점검 실명장에 나온 적은 없지만 우리 뭐 1차에도 나오니까 뭐 약재량 구하고 뭐 병수 구하고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재원에서도 우리 점검에 아직 안 나왔지만은 풍량 구하고, 전동기 용량 구하고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소방 전기 쪽 들어가서는 그 뭐 가닥수라든지 가닥수, 뭐 그다음에 감지기 개수, 뭐 경계구역 산출하는 거, 그게 점검실에 나오면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계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 이상 어떤 것들이 나와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가 계산 이론과 그런 이제 예상 문제들, 많이 복잡하지 않은 그런 예상 문제들 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세 번째 주죠. 그리고 이제 5주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주 안에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오늘은 기출이 되었던 요 계산 문제들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요거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검실명정 계산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